존 밀러는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미국인이었다. 그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향했고 하루 종일 회의와 이메일에 시달리다가 밤늦게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온라인 쇼핑은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퇴근 후 쇼핑몰을 방문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편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주문한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심지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가장 황당했던 경험은 몇 개월 전 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동 드릴을 주문했을 때였다. 집에서 직접 가구를 조립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을 좋아했던 존은 고성능 전동 드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발견하고 구매를 결심했다. 제품 설명에는 최신 기술 적용, 강력한 배터리 성능, 다양한 드릴 팁 포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사진 역시 전문적인 공구 느낌이 물씬 풍겼다. 하지만 배송이 시작되자부터 문제가 생겼다. 예상 배송 기간은 2주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곧 도착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본 순간 존은 충격을 받았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동 드릴이 아니라 전동 드릴 사진이 인쇄된 종이 한 장이었다.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이게 실수일 리는 없겠지. 그는 혹시나 해서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제품 설명에도 배송 내역에도 전동 드릴 자체가 아닌 전동 드릴 이미지를 주문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노한 존은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분명히 제품 설명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이 확인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존은 판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제품 설명을 구석구석 읽어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실제 제품이 아닌 이미지입니다. 라는 문구가 숨어 있었다.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배치된 문구였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쇼핑몰 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미 배송이 완료된 상품은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되었고 고객센터에 몇 번을 문의해도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결국 그는 환불을 포기하고 다시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 이후 존은 온라인 쇼핑 자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바빠도 가급적 직접 매장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는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사면 더 저렴한데 왜 굳이 오프라인에서 사? 라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난 온라인 쇼핑을 믿지 않아. 최소한 오프라인에서는 사기를 당할 걱정은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한국 지사와의 협업을 위해 서울로 3개월간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평소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존은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볼 기회라는 점에서 그는 기대감을 갖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존은 서울의 풍경에 놀랐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는 거리의 깔끔함과 고층 빌딩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공공장소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도로에는 배달 오토바이와 택배 차량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며칠이 지나자 존은 출장 중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이 생겼다. 핸드폰 충전기, 면도기, 사무용 노트 등이 필요했지만 그는 여전히 온라인 쇼핑을 꺼리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좀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지만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 쉽게 시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때 한국 동료들이 그에게 말했다. 존, 한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정말 편리해요.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온라인 쇼핑은 안 해. 전에 너무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러자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존은 중국 쇼핑몰에서 전동 드릴 사진을 받았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동료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만약 제품이 잘못 오면 바로 반품할 수도 있고요. 반품? 미국에서는 반품하려면 엄청 번거로운데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반품 신청하면 택배 기사가 직접 와서 가져가요. 그리고 바로 환불도 해줘요. 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그렇게까지 간편하다고? 그럼요.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그 말에 조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한국의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보았다. 사이트는 깔끔했고 제품 설명과 리뷰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그는 결국 핸드폰 충전기와 면도기, 사무용 노트를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내일 새벽 7시 도착 예정. 진짜 이렇게 빨리 온다고? 그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 과연 미국이나 중국과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다음날 아침 그의 쇼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존 밀러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기로 결심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겪었던 불편한 경험 때문에 아직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동료들의 강력한 추천과 내일 새벽 7시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설마 진짜 이렇게 빨리 도착할까? 그는 기대 반, 불신 반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메시지 알림이 먼저 도착했다. 배송 완료.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문 앞을 확인해 주세요. 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가 전날 밤 11시에 주문했던 핸드폰 충전기, 면도기, 사무용 노트가 호텔 방문 앞에 깔끔하게 포장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아무런 연락도, 벨소리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는 제품을 집어들고 포장을 뜯었다. 모든 물건이 주문한 그대로였고 심지어 손상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기본 배송도 며칠은 걸리는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새벽 배송 시스템이 이렇게 정확해? 곧바로 동료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이 일반적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봐도 다음날 새벽에 바로 배달되거든요. 조는 이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이틀 이상 걸렸고 당일 배송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빠른 배송이 당연한 시스템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더 깊이 탐색하기 시작했다. 과연 다른 상품들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될까? 그는 조금 더 실험해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아예 생필품을 주문해보기로 결심했다. 호텔 방에서 간단히 먹을 간식과 생수, 세제 같은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즉시 배송 옵션을 선택했다. 결제를 마치자마자 화면에 뜬 메시지는 더욱 놀라웠다. 라이더 배정 완료. 고객님의 상품을 배달할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30분 후. 3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음식 배달도 보통 4,050분이 걸리는데 생활용품이 단 30분 만에 온다고? 게다가 지금은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25분이 지나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배송 도착.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호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열어보았다. 방금 주문한 생수, 간식, 세제가 완벽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배송 속도였다. 이건 진짜 혁명적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서비스야.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라니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이제 존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한국 쇼핑의 진정한 편리함을 전부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존은 옷 한 벌을 온라인에서 주문했다. 한국 출장 동안 입을 가벼운 캐주얼 셔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품 설명을 꼼꼼히 읽고 사이즈 차트를 확인한 후 주문을 완료했다. 배송은 역시나 다음날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거 생각보다 좀 작네. 셔츠를 입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꽉 끼는 느낌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반품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시 팔거나 친구에게 주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한국의 반품 시스템이 얼마나 간편한지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 앱을 열고 반품 신청을 눌렀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에 놀라운 메시지가 떴다. 무료 반품 신청 완료. 내일 택배 기사가 방문하여 상품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택배 기사가 직접 와서 가져간다고?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배송기사 도착 예정. 고객님께서 반품 요청하신 상품을 수거하기 위해 택배 기사가 곧 방문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친절한 택배 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반품하실 상품 여기 주시면 됩니다. 존은 아무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상품만 건네주었다. 미국에서는 반품을 하려면 박스를 다시 포장하고 반품 라벨을 출력해서 붙인 후 우체국이나 반품 센터까지 직접 가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 앞에서 택배 기사에게 상품만 건네면 끝이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반품 처리가 완료되자마자 존의 계좌로 즉시 환불이 들어왔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한국에서는 반품도 이렇게 쉬운 거야? 곧바로 동료들의 답장이 도착했다.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존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은 불편하고 위험하다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빠른 배송, 정확한 품질, 간편한 반품과 즉시 환불.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단순한 구매의 과정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완벽한 서비스 시스템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쇼핑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왕이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한국의 온라인 쇼핑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다시는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예전처럼 하지 못할 거야. 한국의 이 편리함을 경험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른다. 이 모든 경험이 끝이 아니라 한국 온라인 쇼핑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존 밀러는 이제 한국의 온라인 쇼핑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거의 중독에 가까웠다. 그는 예전처럼 쇼핑몰에 직접 가는 대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퇴근 후 호텔로 돌아오면 문 앞에 깔끔하게 도착해 있는 물건들을 보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게 진짜 생활의 질이라는 거구나.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온라인 쇼핑이 이제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곧 그가 경험할 사건이 한국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몸소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존은 한국에서 유명한 한 전자제품 쇼핑몰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뛰어난 고급 헤드폰을 발견했다. 가격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당일 배송 옵션이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주문을 완료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 주문하면 최소 35일은 걸리는데 여기선 오늘 받을 수 있다니.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호텔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해 있었다. 존은 흥분된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다. 그러나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뭐지? 그가 주문한 제품은 최신 모델의 프리미엄 헤드폰이었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다. 제품 겉면에는 작은 흠집도 몇 개 있었다. 설마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그동안 경험한 한국의 완벽한 쇼핑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존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곧 그는 미국이나 중국에서라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번거로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떠올렸다. 미국에서는 반품을 위해 고객센터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야 했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반품 배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애초에 반품을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도 결국 다를 게 없는 걸까?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쇼핑몰 앱을 열었다. 그리고 반품 및 교환 옵션을 눌렀다. 그런데 눈앞에 뜬 메시지가 그의 모든 불안을 날려버렸다. 오배송 사과드립니다. 즉시 교환 접수 완료. 내일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잘못 배송된 제품을 회수하고 새로운 제품을 전달해드립니다. 그냥 버튼 한 번 눌렀을 뿐인데 바로 교환이 된다고? 그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지만 다음날 오전이 되자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했다. 배송기사 도착 예정.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교환 물품을 배송 중입니다. 30분 내 도착 예정. 존은 문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정확히 30분 후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택배 기사가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존 밀러 씨 맞으시죠? 주문하신 교환 물품입니다. 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잘못 배송된 헤드폰을 내밀었고 택배 기사는 그것을 확인한 뒤 새 제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유유히 떠났다. 존은 문을 닫고 테이블에 새로 받은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방금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이 단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이었다면, 중국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여전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정말 혁신이야. 그는 새 상자를 조심스럽게 여러 제품을 꺼냈다. 이번에는 확실히 그가 원했던 최신 모델이었다. 제품 상태도 완벽했다. 이제는 명확해졌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 그날 저녁, 존은 한국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는 잘못 배송된 헤드폰을 하루 만에 교환받은 경험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오배송이나 불량품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품이나 교환 절차가 워낙 빠르고 편리하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여긴 진짜 소비자를 위한 나라야.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죠.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바로 다른 쇼핑몰로 이동하니까요. 존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미국에서 고객센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환불을 받기 위해 며칠 동안 싸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반면 한국에서는 버튼 한 번이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쇼핑 천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날 밤, 존은 침대에 누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과연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다시 예전처럼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한국의 소비자 중심적인 쇼핑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최대한 이 시스템을 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한국 온라인 쇼핑의 진짜 강력한 무기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쿠폰과 포인트 시스템이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출장이 끝나갈 무렵, 존 밀러는 여전히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한국의 온라인 쇼핑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다. 바로 쿠폰과 포인트 시스템이었다. 어느 날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한국 쇼핑몰의 쿠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존, 너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지 않아? 그렇지. 솔직히 한국 쇼핑 시스템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너무 편리하니까. 그럼 쿠폰과 포인트 잘 챙기고 있지? 쿠폰, 포인트. 존은 눈을 깜빡였다. 그는 지금까지 빠른 배송과 간편한 반품 시스템에 놀라긴 했지만 쿠폰이나 포인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있었는데. 아, 존 그러면 엄청 손해보고 있었던 거야. 동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다. 봐봐, 이게 오늘의 할인 쿠폰이고 이건 특정 카드로 결제할 때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포인트 적립도 돼서 다음에 물건 살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존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한 쇼핑몰에서는 10% 할인 쿠폰이, 또 다른 쇼핑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잠깐만, 너 지금 10만 원짜리 물건을 8만 원에 산 거야? 그리고 포인트까지 적립됐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 포인트로 다음에 또 할인받고 그렇게 계속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존은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는 할인 쿠폰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해도 사용처가 제한적이었고 금방 소멸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인트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했고 여러 쇼핑몰에서 교차 사용도 가능했다. 그럼 난 그동안 그냥 정가 다 내고 산 거야? 응. 한국에서는 절대 정가 주고 사면 안 돼. 쿠폰과 포인트를 안 쓰면 바보 취급당한다고. 존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동안 한국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몰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자신이 구매했던 내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만약 쿠폰을 사용했다면, 만약 포인트를 적립받아 다음 구매에 활용했다면 그가 놓친 금액은 총 수십만 원에 달했다. 젠장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는 즉시 쇼핑몰 앱을 다시 열고 쿠폰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할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시 몇 가지 물건을 주문했다. 이번에는 쿠폰과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격을 낮췄다. 결제 완료. 기존 가격 5만 원 할인 적용 후 3만 5천 원. 와,
이게 가능하다고? 그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이제야 한국에서 제대로 쇼핑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쇼핑의 달인이 되어갔다.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최적의 할인 타이밍을 기다렸고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해 추가 할인을 받았다. 심지어 몇몇 제품은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한국 쇼핑의 고수가 된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출장 마지막 날, 그는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산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는 한국에서 새로 산 옷,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국으로 가져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쇼핑해야 하는 거잖아. 그는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빠른 배송도, 간편한 반품도, 체계적인 쿠폰 시스템도 없다는 걸 떠올렸다. 미국에서는 물건 하나를 사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반품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할인 쿠폰도 한국처럼 자주 제공되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누렸던 쇼핑의 편리함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졌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문득 한국 출장 동안의 경험을 블로그에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소비자, 친화적인 시스템인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한국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고 난 후 난 다시는 예전처럼 쇼핑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새벽 배송, 빠른 반품 및 환불 시스템, 교환 절차의 간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폰과 포인트의 강력함까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쇼핑몰 앱을 열어보았다. 혹시 미국에서도 배송이 되는 제품이 있을까?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다시는 예전처럼 쇼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한국에서의 쇼핑 경험을 가슴에 새긴 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쇼핑몰 앱을 다시 여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에서 또다시 쇼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